행성의 식민지화를 기다리는데 지치셨나요? 지구가 온갖 문제와 모기 때문에 너무 지루해 보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나만의 행성을 건설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주 접착제와 반짝이를 사용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최고의 DIY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행성은 별의 궤도를 돌아야 하죠. 우주의 부패에서 모든 별은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소위 항성분류 시스템을 사용해요. 거대한 별들은 우주의 디바들이에요. 거대하고 밝으며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명이 짧고 촛불처럼 매우 빨리 타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중력도 엄청나니까 행성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반면에 외소성은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체력으로 이를 만회합니다. 수조 년 동안 타오를 수 있어요. 즉 외소성의 행성에는 생명체가 발달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매우 뜨거운 별은 파란색 또는 흰색이고 차가운 별은 보통 빨간색 또는 주황색입니다. 네, 그 반대일 것 같지만 규칙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파란색과 흰색 별 주변의 행성은 바삭한 치킨 너겟처럼 그을려서 튀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가운 붉은 별이 있는 경우 우리 행성은 얼음 덩어리로 변할 수 있죠. 하지만 언제나 좋은 중간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과 같은 노란색 별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 알맞죠. 이제 별을 선택했으니까 행성 만들기를 시작해봅시다. 지구의 중심은 핵입니다. 핵은 행성을 거친 우주선과 하전 입자로부터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힘인 자기장을 생성해요. 이 자기장이 없었다면 행성은 잘 익은 햄버거처럼 별의 방사선에 의해 타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장이 항상 선의의 힘인 건 아닙니다. 목성과 같은 일부 행성에서는 자기장이 너무 강해서 매우 강렬한 방사선 벨트와 이상한 날씨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런 행성에서 나침반을 이용해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포기하세요. 자기장 때문에 바늘이 카페인에 취한 브레이크 댄서처럼 빙글빙글 돌게 될 테니까요. 따라서 작고 가벼운 핵을 선택하면 행성은 태양 복사열로부터 덜 보호받게 됩니다. 선크림 없이 태닝을 하는 것처럼요. 반면에 핵이 크면 더 많은 열을 발생시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대부분 철과 니켈로 만들어진 중간 크기의 코어예요. 나쁜 것들을 막아내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행성을 우주의 뜨거운 감자로 만들 만큼 과하게 강하지는 않죠. 심장이 제자리를 잡았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행성은 양파와 같아요. 층이 있죠. 대부분의 행성은 핵, 지각, 멘틀의 세 가지 주요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코어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내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멘틀은 지각과 핵 사이에 있는 뜨겁고 끈적끈적한 캐러멜 층과 같아요. 그리고 지각은 행성 케이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아이싱 층과 같죠. 하지만 모든 행성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먼저 우주의 거인인 가스 행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목성과 토성인데요. 이 행성들은 지각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소와 헬륨과 같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다음으로 천왕성과 해왕성 같은 얼음 거성들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가스 행성의 더 젊고 시원한 동생이에요. 표면이 단단하지는 않지만 순수한 가스도 아니며 대부분 물, 암모니아, 메탄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의 세계도 있어요. 순수한 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단단한 표면이 있긴 하지만 더욱 깊숙이 위치해 있고 표면의 바다가 너무 커서 마치 거대한 물방울처럼 보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지구와 같은 지상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서 있을 수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되게 멋진 광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외소 행성도 잊지 마세요. 명왕성이 가장 유명하겠지만 태양계에는 다른 행성들도 있습니다. 에리스, 세리스, 하우메아 등이 있어요. 이 행성들은 행성계의 약자로 항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본격적인 행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타입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가스거인이 거대한 크기, 미친 바람, 무서운 번개를 가져서 제일 멋질 거예요.
또한 대기를 만들어야 해요. 대기는 행성의 기후와 날씨에 큰 역할을 하는 행성의 외층이에요. 또한 지구의 궁극적인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유성의 90에서 95%가 지구 대기권에서 타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금성과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밀도가 높고 흐릿한 대기는 이산화탄소와 황산으로 된 두꺼운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성은 행성이 아니라 오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성 표면은 너무 뜨거워서 금방 피자를 구울 수 있을 정도예요. 직접 요리해보세요. 다음으로 화성처럼 얇고 희뿌연 대기가 있습니다. 얇은 이산화탄소층으로 인해 표면 압력이 지구의 약 1%에 불과해요. 이런 행성에서는 좋은 제트팩만 있다면 슈퍼 히어로처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같은 혼합대기가 있어요. 질소, 산소 및 기타 기체의 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화창한 날, 무지개, 그리고 물론 물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국적인 대기를 빼놓을 수 없죠. 해왕성 같은 행성에서는 수소, 헬륨, 메탄의 층이 거대한 대리석처럼 보이는 푸른색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기이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행성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에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행성에 생명체가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 경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야 해요. 거주 가능 영역은 별 주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갖춰진 곳입니다. 행성이 항성에서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온도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행성이 따뜻하게 유지되려면 충분한 양의 산소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연소할 정도로 너무 많지는 않아야 해요. 물론 물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지는 않아야 하고 안정적인 기후도 필요합니다. 행성의 온도나 습도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건 진화가 아니라 멸종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궤도가 안정적이어서 큰 천문학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행성은 매우 까다로워요. 외계 생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죠. 어쨌든 행성 생성 편집기에서 장난을 치는 걸 마쳤으니 이제 행성을 어떻게 만들까요? 테라포밍은 어떨까요? 테라포밍은 행성의 대기, 온도 및 기타 조건을 의도적으로 변경해서 인간과 지구에 서식하는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성의 온실가스를 방출해서 행성을 따뜻하게 하고 대기를 더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캐릭터 무작위 생성기로 주어진 괴물을 다듬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처음부터 만드는 건 어떨까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하지만 미래에는 대규모 3D 프린팅이나 나노 기술을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기본 구조를 만든 다음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순전히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행성을 만드는 것은 아직 멀었지만 과학자들과 공상과학 작가들이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념을 탐구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 누가 알겠어요.